선거 다 하셨어요? 안 하고 했다고 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4번 찍었더니 4번이 사퇴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한 거고요. 전 옛날부터 안철수 씨 지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먼저도 안철수 찍었는데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 저 인간은 보수라고. 저는 보수가 아니라 제 3당의 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책 다 받으셨죠? 받은 게 아니라 구입하셨죠? 네,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두꺼운 책 안 보셔도 되고, 책은 페이지가 좀 얇은 것 같은데, 기본서보다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배운 사항이 좀 나올 테니까, 감안하시고 공부하실 부분이고, 중간중간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 실어놨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유형 파악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4페이지 가시게 되면 지적법의 총설 나오는데, 지적법의 경우는 양이 적으니까 12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아내야지만 2차 과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적이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 나와 있는데, 지적이란 것은 보게 되면 이제 국토 전반에 걸쳐서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위임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정기관에 비치 관리하는 기록을 지적이란 말 쓰는데, 지적이란 것은 줄임말이 토지의 호적을 지적이란 말 씁니다. 그럼 지적이 담당하는 것은 토지만 담당하는 것이 지적의 범위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경우는 어떤 법이 담당을 할까? 부동산이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토지의 경우는 지적법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아주 공포의 법, 건축법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의 경우는 지적법이 담당하는 것이고,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담당을 해서 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건물 중에서도 또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 있죠. 이 법을 다루는 법은 주택법이 되어서 모든 건물은 건축법이 돼 그 중에서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법, 이제 주택법 담당하는 것이 법의 체계니까 우리 나누시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토지의 경우만 담당하겠다가 내용인데, 대상은 전 국토가 대상이 되어서 등록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나온 지적의 기능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적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만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토지 등기의 기초란 말이 나옵니다. 장부를 만들 당시에 대장이 먼저이냐 등기가 먼저이냐 순서가 정해지는데, 항상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로 작성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대장을 만들고 난 뒤에 등기부를 개설하다 보니까 대장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등기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서 뭐가 먼저다?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선대장 후 등기로서 장부를 개설하는 것이 내용이 되고, 앞으로 많이 써먹으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과세 기준이란 것은 토지 과세할 때 지표로 삼는 것이 크게 토지의 경우 두 개가 담당이 됩니다. 하나가 지목, 두 번째가 면적인데, 지목 같은 경우도 지목이 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그동안 배우실 때 28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21개 지목은 과세가 들어가고 7개 지목은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때 세금 부과하는데, 내가 가진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는 경우는 나만 사용해요? 전체가 다 사용해요? 전체가 다 사용하죠? 이런 땅 세금 과세할 수는 없으니까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에서 비과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대란 땅은 토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세금을 부과를 높게 하다 보니까 종합상가세 원칙이 되는 것이고, 전답과수원은 가격이 싸니까 저율 분리과세에서 일단 가격 체계로 나눠줍니다. 또 토지 면적이 큰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은 조금만 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지목이나 면적 등을 통해서 세금 과세할 때 기준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토지 평가할 때도 감정 평가할 때도 뭐 지목이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해서 감정 평가할 때 자료가 활용될 것이며, 거래할 당시엔 필지가 거래 단위가 됩니다. 필지 단위로 대장을 작성한 이후에 등기부를 작성하게 되면 거래할 때 등기해야 되니까 거래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이 또 기준되는 것이며, 토지 이용계 기초라는 것은 이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당시에 먼저 설정하는 것이 지목이에요. 지목을 설정한 다음에 지목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표기라는 것은 집원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주소표기 할 때 뭐로 사용하느냐?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 주소로 체계로 빠져 있고, 현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서 활용하긴 하지만,
모르는 경우 구지번으로도 편지 얼마든지 가니까 옛날에는 지번하고 번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번이란 말 쓰는데 지번은 과거에 번지란 말하고 같은 말 다른 말, 여긴 중간 이꼬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지번과 번지란 것은 같이 사용하던 시절이 2013년까지는 같이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 지번과 번지가 달라집니다. 지번이란 것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번지라는 것은 주소 표기할 때 번지로 바뀌면서 주소 표기는 도로명 주소가 들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2013년까지는 지번으로서 번지하고 같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지번을 사용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도로명 주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요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세계 지번 학회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코리아 니네만 지번 쓰느냐? 전 세계에 맞게끔 도로명주소를 바꿔라 그래가지고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도로명주소로서 바뀌면서 지번과 번지가 달라집니다. 지번은 모의 번호고 토지의 번호가 되고 번지라는 것은 주소 표기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이 시행된 것이 2014년도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게 훨씬 편한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서 힘들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주소 표기할 때 뭐로 표현하나요? 월 스트리트라 또는 도로도 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차이가 발생하되 과거의 지번으로 주소 표기하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들어온 겁니다. 다 외울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는 선대장, 후 등기순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적의 3요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3요소의 경우는 지적법의 처음이자 끝이 됩니다. 3요소라는 것은 먼저 토지란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등록이라는 행위까지 해서 세 가지가 3요소로 정해지게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지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됩니다. 토지라고 칭하는 건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인데, 토지란 것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대상이 되어서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그럼 토지이냐 아니냐 기준은 바다이냐 아니냐가 내용이 되어서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인정하다 보니까 모든 토지 등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이다 아니다 기준은 바다이냐 아니냐 기준이 되어서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경우도 토지로 볼 것이냐 토지가 아니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강도 토지일까 아닐까? 한강도 바다 위에 있죠. 한강도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됩니다. 물이 있다고 토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겠다가 법의 기준이 되어서 해면 위에는 전국토로서 국유지이건 사유지이건 섬으로서 유인도이건 무인도이건 불문하고 전부 다 토지로 보겠다가 내용이고, 이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 공부란 말 쓰는데 지적 공부의 경우는 이제 잘해야지만 팔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지적 공부를 잘해야지 공인중개사로서 팔자가 바뀌니까,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지적 공부 종류가 8개가 존재해서 8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4개가 있는데